보편적으로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유가와 상당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 거의 비례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맺으며 비례적으로 한제 마진, 정제 마진이 증가되거나 그 반대면 한제 그 하락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8월달 바닥을 찍고 9월달부터 정제 마진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기준으로 봤을 때 8월달 4달러 이하에서 9월달 7달러대로까지 크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연초에 10달러 정도 근처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8달러 정도대에 안착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제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저조하겠지만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있으며,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상승이 상승을 하여서 안착, 한데 WTI 기준 50달러 정도대에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좋은 정제 마진의 환경은 상당 기간 정착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정제 업체들이 제1차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 한가운데 현재 자원 개발까지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S-오일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GX 칼덱스가 있죠. GX 칼덱스의 지주회사가 GS입니다.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가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는 비상장이죠. 역시 그 지주회사라기보다는 그 모 회사가 현대 중공업입니다. 이렇게 4개의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 개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즉 유가가 구조적으로 아주 회복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원 개발주들도 부각될 충분한 상황이 된다는 것에서 그와 관련돼서 포스코 대우가 있죠. 옛날 그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이제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한때 부각됐던 종목이죠. 포스코 대우 같은 종목, 그리고 상사주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지금 자원 개발을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 상사 정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1차 유가 상승의 수혜 대상 분야 내지 업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직접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적거래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2차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역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현재 매매가 되는 석유화학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화케미칼로 들어가겠죠. 대한유화가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급과잉 문제로 지목된 분야이기도 하지만 SBR 또는 BR, 합성 고무 쪽입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금호석유 화학이 현재 2차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거, 실제로도 그들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현재 알제리에서의 산유국 간의 그러한 회담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했었던 건데, 오늘 아침에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현재 각도에서 현재 관찰을 하고 그것이 그에 따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했다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금호석유화학 같은 종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 상승할지 여부는 또 내일 시장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 내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연관 산업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건설 쪽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제2의 중동의 봄, 중동의 절정기, 옛날 중동 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얼어붙었던 시절을 지나서 새로운 마치 봄과 같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중동에서의 각종 플랜트, 또 현재 시설, 이런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또는 공사를 하게 될 해외 건설업체들이 제1차 현재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현대건설,
또 GS건설도 만만치 않고요. 또 대림 산업도 있죠. 조금 한제 비중은 낮더라도 대우건설로 해당이 되고요. 또 약간 중화된 측면도 있지만 삼성물산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아직까지는 부실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해외 건설업체들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안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현재 선박 수요도 뭐 각종 탱커도 마찬가지고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의 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적어도 환경은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고 또 조선업체가 좋으면 조선 부품주 또 부각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부실이 너무 커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부각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쪽이 바로 태양광 쪽에 현재 OCI도 있고요. 신성 솔라 에너지도 있고요. 또 S에너지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넥솔론도 있고 기타 웅진 에너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부실한 업체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신재생 쪽에 나머지 분야 현재 풍력도 있죠. 풍력의 대표적인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이런 쪽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이중 간접으로 볼 수 있는 간접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철강 쪽이 됩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철강 기타 비철금속주들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행 쪽입니다. 그런 쪽 앞서 얘기했던 각종 현재 지금 지금 석유화학 쪽 또는 건설 쪽, 특히 건설 쪽이 부채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이런 쪽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은행 쪽에서도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또 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